안녕하세요. 다정한 타로 담사 태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제 14번 절제 카드에 이어서 15번 악마 카드를 공부해 볼 건데요. 악마 카드를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선 일월묘당 타로 카드와 함께 공부할 거라 악마 카드와 일월묘당 악마 카드 함께 진행하니 유니 카드를 또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알면서도 끌려가거나 중독되는 것과 같은 어떤 마력,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혹시? 가까이에서는 뭐 야식도 있고 좋지 못한 도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는 스마트폰. 오늘은 뭐 1시간만 해야지 30분만 해야지 하면서도 왜 스마트폰 한번 잡고 있으면 끝도 없이 폰만 보고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함께 하면 피폐해지는 관계임을 알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중독적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건데, 오늘 공부할 카드의 이제 기본 키워드들이 이러한 중독과 관련돼 있는 카드라서 오늘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유니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유니카드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유니카드에서 이 악마는 보면은 사냥머리를 하고 있어요. 사냥머리를 하고 있고 또 뒤에는 박쥐날개 같은 날개가 또 있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게 바포메트라는 악마를 상징하는 인물이랍니다. 그래서 요 바포메트가 사냥머리를 하고 있고, 또 여기는 또 새 다리와 같은 느낌으로 위에 앉아 있는데, 또 위에 상체는 또 사람 상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신기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를 풀어보자요. 인간이 가장 원초적이고 야생적인 본능에 대한 욕망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쇠사슬에 목이 묶여있는 두 남녀가 있어요. 이 두 남녀는 보면은 그 쇠사슬이 묶여있지만, 쇠사슬이 묶여있으면은 강제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자세히 보면 목이 단단하게 조여있지 않아요. 풀려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느슨함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머리만 이렇게 쏙 빼면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느끼는 이제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이제 안락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제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그것에 이제 길들여져서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의 머리에 요 뿔도 돋아나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남녀 머리에 똑같이 조그만한 뿔이 있는데, 이 뿔은 이제 이성과 영성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으로서의 지니고 있는 이 이성과 영성의 끈이 이렇게 뚝 하고 끊어진 것과 같이 그 동물적인 본능에 대한 것에 이제 노예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나를 파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가 느꼈던 쾌락적이고 달콤한 그 유혹에 길들여져서 이제 자발적인 구속을 하는 의미를 가지는,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카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할 때 이 카드가 나오면 만약에 연애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카드가 나온다 하면은 그만큼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이성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꿈꾼다. 그것에 대한 내가 그 직종에 대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고 매력을 느낀다라고 할 정도로 큰 장점을 가지기도 하고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도 들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 또한 무섭게 생기고 중독적이라는 그 키워드에 의해서 부정적이게만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핵심 키워드가 또 있죠.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니까 대충 감이 잡히실 건데 일단 중독이라는 키워드는 빼먹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집착, 중독이라고 하면 이제 중독과 같은 비슷한 류의 단어들이 항상 오가죠. 집착하고 유혹하고 왜냐면 그만큼 중독적이라는 건 그것에 대한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니까 이 카드의 키워드에선 유혹도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도 빠지지 않고 또 집착이란 것. 내가 그만큼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그만큼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착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중에는 이제 집착도 들어갈 수 있고 속박. 우리가 아까 이 두 남녀가 풀려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자발적으로 목에 걸린 쇠사슬을 이렇게 쏙 빼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고 그 쾌락에 젖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서는 이제 뭐 집착, 유혹, 속박, 중독 이런 키워드들이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착을 한다거나 유혹을 뭐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이성적인 판단에서 이제 조금 상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 카드를 따로 공부를 하실 때에도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연결이 되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봅니다. 태찌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요 방금 설명했던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독적인 이 악마 카드를 하트 감사합니다.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기본적인 이 핵심을 알아봤는데 이 핵심을 알아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우리 1월 여담 타로 카드와 또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1월 여담 그 15번 악마 카드는 우리나라에서 여름만 되면 이제 조금만 더 더워지면 우리 기억 속에 많았던 그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많이 나오는 유명인사죠. 유명인사 구미호가 되겠습니다. 구미호라고 하니까는 그냥 악마 카드 지금 설명한 카드와 굉장히 잘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기분 아니실까요? 저는 이게 그냥 단박에 생각이 났었거든요. 배지님이 좋아하는 카드 맞죠? 예쁜 카드. 아주 예쁜 카드. 매력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오늘 요 구미호가 왜 우리 악마 카드와 적합한지 그리고 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들어맞는지 그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우리 구미호의 연계성을 알아보기 전에 또 구미호 우리가 알고 있는 설화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물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 구미호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때요? 그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나왔던 구미호 주제를 들어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미호 그 편이 여러 편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매년
우리가 클 때 매년마다 그렇게 전설의 고향이 몇 기 이런 식으로 새로워졌는데, 그때의 어떤 편에서는 구미호가 어떤 남자, 산에 올랐던 나무꾼과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나무꾼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도 낳잖아요. 아기도 낳고 그 원래 좋지 못했던 상황을 나무꾼이 보게 되는데,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산에서 그 구미호가 이제 간을 파먹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는 걸 나무꾼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구미호로 변한 그 모습에 남자가 화들짝 놀라서 이제 도망을 가려다가 걸리잖아요. 그 걸려서 구미호가 잡아먹으려고 이제 목숨을 해하려고 하니까 나무꾼이 빌어요. 밑에 산 아래에 어머니 노모가 혼자 있다. 그래서 내가 보살피지 않으면 노모가 힘들다.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부탁한다. 목숨만 살려달라. 이 일은 절대 비밀로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그 또 구미호는 정이 있어서 그 말에 대한 것을 지킬 줄 알고 이제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면 내려가라. 이랬어요. 이러고 이제 이 구미호가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러 가면서, 그리고 자기도 혼자 살아왔던 그게 있었으니까 그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구미호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구미호였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해서 쉽게 말하면 100일을 지키면, 그 남자가 그 비밀을 함께 있는 동안 100일을 지키면 이 구미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100일 맞나? 내가 3년인가 하여튼 그런 1000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애도 낳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지켜주면 구미호에서 이제 인간으로, 그 구미호는 이제 인간으로 살고 싶어 했던 구미호였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남자가 각시야 내가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다. 이제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각시한테만 내가 말해주겠다. 각시도 꼭 비밀로 해라. 이러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각시가 결국 구미호잖아. 근데 그 구미호의 이야기를 구미호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같이 산 정이 있어서 구미호가 또 결국 그 남자를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그냥 가는 거지. 아기를 데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이야기 말고도 이제 진짜 그 천년 그 여우구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같은 구미호의 이야기지만 같은 구미호의 이야기라도 이렇게 좀 각색된 게 조금씩 나뉘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는 거지만 설화기 때문에, 설화가 하나의 주제가 이야기기는 하지만 어느 지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해전해 오는 이런 구전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한 게 사실 뭐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대표적인 이야기들, 이런 정설 같은 것들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가 같이 이제 구미호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뉘었어요. 맞죠. 천일 맞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약 3년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 기억에도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는, 손잡고 이제 비 오는 날 손잡고 가는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각시한테 꽃신 선물을 해주는데, 그쵸.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런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구미호 이야기, 아니면은 간을 파먹는 사실을 뭐 비밀로 하고 마을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제 밤만 지나고 나면 뭐 어떤 집에 닭이 죽어서 없어졌다. 어떤 집에 소가 죽어서 없어졌다. 근데 꼭 간만 없어졌다. 다른 거 다 멀쩡한데 간만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로 각색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 요괴의 공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요 악마 카드를 설명을 하고 또 악마 카드에 맞춰진 우리 구미호도 그런
매력을, 그 마력을 발산하는, 그래서 좀 유혹적이고 약간 테페미에 가까운 구미호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제 기록과 구비문학 등에 실려 있는 이야기로는 사실 좀 반전이 있어요. 좀 반전이 있는 이유가, 원래 구미호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간 파먹는 요게 누구를 유혹하는 여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는 이 구미호가 신성한 영수였어요. 신성한 영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우리한테서, 우리에게서 내려오면서 조금 각색되고 변형이 된 이야기인데, 원래 진짜 기록, 역사 기록을 보면은 신라 삼국유사, 그리고 또 원강서학이라는 이제 원강법사가 그 삼기산에서 이제 그 돌을 닦고 할 때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그 돌을 닦을 때 사실 산이라는 곳이 그 누구도 살지 않고 사실 발걸음이 조금 이런 우리 세속적인 이런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기도 평화롭지만 또 무섭기도 무섭잖아요. 옛날에 또 산짐승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깊은 산에서 돌을 닦을 때, 그 원광법사가 돌을 닦을 때 그 곁을 지켜준 이가 있었어요. 그 곁을 지켜준 이가 있었는데 수호를 한 거죠. 수호. 곁에서 수호를 하면서 이제 중국 유학, 그때 당시로 중국 유학까지 권하기도 한 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권하면서 그 길을 떠날 때조차도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이가 있었는데, 그 이가 바로 법사가 이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이제 본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수호해주고 곁에서 지켜주고 이 원광법사가 조금 더 나은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중국 유학도 권하고 했던 그 이가 바로 우리나라 산을 지켰던 산신과도 같은 영물이었던 거예요. 시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려 3,000년, 3,000살을 먹은 구미호였던 거죠. 그래서 여우였던 거죠, 여우. 그래서 즉 그 우리 역사에서는 원래 여우가 누구의 간을 빼먹거나 뭐 누구를 해하거나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신이라고 했잖아요. 산을 지켰던 그런 신령한 기운을 가진 그런 신적인 존재인 만큼 천재지변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제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높은 투처라, 그리고 그 영적인 길을 이제 인도했었던 그런 상서로운 영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둔갑술을, 그 여우들이 둔갑술을 한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삼국시대부터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것도 고구려 이제 삼국사기 이제 온달전이라는 이야기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온달을 그 비웃는 궁궐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사에서 추출을 해온 거거든요. 보면은 여우나 귀신이 아니라면 어찌 저럴 수 있겠느냐라는 그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 구절이 등장하고, 이 구절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옛 선조, 삼국시대부터 이제 우리 옛 선조들이죠. 선조들부터 그 여우의 신비롭고 그 둔감 능력이 매우 익숙한 것, 그런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증명하는 생생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과거 한국 구미호는 영물 취급받는 게 맞으나 일본에서는 반대로 여우가 불길한 징조로 구미호가 요괴 취급을 받거든요. 한국 구미호 이야기가 무서워진 게 계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빵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그거에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반대로 여우가 불길한 징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 반대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반대예요. 오히려 일본에는 지금 우리 한국에는 과거에서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것과 지금 빵님이 생각하는 그 말씀하신 것도 한국 구미호는 과거에는 영물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신적인 신성한 취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우리가 이야기 나와 있고 알고 있는 구전으로는 여우가 간 빼먹는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요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이 여우 사단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우를 굉장히 그 구미호를 굉장히 신성시해요. 신성시합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모두 그 우리 설화 이런 동양의 설화는 항상 그 한중일 항상 같이 내려오잖아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리고 추앙하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근데 그 빵님이 지금 알고 계신 것과는 조금 반대예요. 일본에서도 여우에 대한 그리고 구미호에 대한 거를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해요. 그 한국 구미호 이야기가 무서워진 계기가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 보다 그 지금 제가 말을 바로 연결해서 할 거였는데 그 부정적이고 이제 경계 대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일본 관련이라기보다 유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묻힌 거예요. 묻혀서 조금 그 구미호, 여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여성성, 여자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늑대 이야기를 하면 그 남자 이미지, 이런 남성성을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그 문명이 많이 발달했던 거죠.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진짜 나무만 패고 이렇게 지내던 시절부터 내려와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발달이 된 거죠. 문화적인 이런 부분이 발달이 돼서 그게 문명이 발달이 되니까 그 유교적인 질서 있죠. 그 유교적인 질서, 그러니까 명분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따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강화된 거죠. 우리가 왜 그 남아선호 사상 이런 거, 뭐 유교 사상 이런 게 진짜 자체적으로 이제 강화가 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 유교적인 이런 거 뭐 유교 보면은 그 예의를 중시하고 질서를 중시하고 이런 계급적인 이런 부분들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자연은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질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주 원리로 돌아가는 질서를 따지자고 하면 질서가 있는 거지만 자연은 예측 불가한 힘이 깃들어 있잖아요. 그 원 그대로. 근데 그거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미호 자체도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통제할 수 없는 힘 그리고 여성성이란 것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그것은 이제 성적인 왜 우리 구미호 하면은 보통 매력적이고 유혹하고 예쁜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홀리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이미지 아니면은 인물로 나타난다. 둔갑수를 써서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성적인 매력과 유혹에 대한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악의적인 생각해보면 조금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우리 아까 여기 그 악마 카드 이 바포메트도 그 유럽에서는 그 중세 이제 교회죠. 중세 교회에서 이제 억압되면서 악마로 낙인이 지켜버려서 이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인물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구미호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드라마 구미호전에서도 구미호견 맞죠? 에서도 이동욱이 남쪽 산신을 담당하는 구미호로 나오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남쪽 산신이라고 했잖아요. 남쪽 산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기록 우리 실록 이런 것처럼 우리 왜 기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국의 그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중국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백 뭐 키로 떨어진 300km였나? 그 떨어진 청 뭐였는데? 그 푸른 그런 그걸로 청 뭐였는데?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칭을 하거든요.
그 지칭을 하는 게 결국 푸른 거는 우리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왜 그 방금 우리 그 뭐지? 빵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 우리 한국을 뜻하는 한반도를 얘기하면서 그 뜻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록이 있는 것처럼 지금 구미호전에서 이동욱이 남쪽 산신을 담당했던 것 자체가 그 기반에 아마 붙여져서 그게 각색이 된 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기록화되어 있는 게 그냥 설화로만 이렇게 이야기가 그 창작이 된 것이 아니라 기반 그 책에 대한 일단 기반이 조금 있어요. 기반이 조금 있고 뭐 거기서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그런 기록을 비디오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처럼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기반이 뭐 조금씩 살은 붙겠죠. 설화로 일단 이야기가 또 많이 내려오기도 했으니까. 근데 기본적인 이제 기반이라는 거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일본도 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보여지는 여우가 외형적으로도 한중일 삼국 다 비교해도 외형적으로도 가장 구미호 그 신성시대는 여우와 가장 흡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드라마에서 보는 내용도 지금 거기에 의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카드 자체가 어두워요? 어느 카드 자체가 어둡다는 거죠? 우리 구미호 카드? 아니면 악마 카드가? 지금 제가 설명을 한다고 댓글을 못 봤어요. 얼른 10만 찍어버리자. 그러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제가 못 봤는데 쭉쭉 내려서 그냥 볼게요. 아, 쿠리님이 카드를 못 봐서 그렇다고요? 보이세요? 요게 1월 묘담 타로 카드 악마 카드를 이야기하는 구미호고 이게 기본으로 있는 이제 그 유니의 악마 카드입니다. 이게 약간 그 유혹하고 중독적이고 약간 그 어두운 느낌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어두운 느낌이긴 해요. 이 에너지가 엄청 밝은 이미지로는 사실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그런 게 조금 강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태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엄청나게, 활발한 느낌이거나 엄청나게 분위기가 밝은 느낌의 사람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조금 어두칙칙하고, 조금 저기 어디 지하세계에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키워드 자체가 중독, 유혹, 뭐 속박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하고 보시면은 공부하는데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다 중간에 끊겼는데 이러한 것 자체가 이제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영적인 존재니까 신선이 될 수 있었죠. 구미호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미호들을 원래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기반 원래 구미호의 이야기는 그리고 구미호가 가지고 있었던 원 느낌은 이런 이미지다. 그리고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구정과 설화로 알게 된 인물의 구미호는 바포메트와 같은 이제 뭔가를 진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유혹하고 그런 약간 주술적이고 오컬트틱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존재, 신선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인물과 그러니까 신선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한순간에 이제 그 집착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타락한
타락한 이제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해낸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미호와 우리 악마 카드가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호와 악마 카드 이제 연결고리 핵심 키워드죠. 우리가 이 카드가 왜 이 자리에 왔나라는 걸 알아볼 시간인데, 그 설화 중에 또 그 여우구슬이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구미호 하면 여우구슬이라는 이야기를 그 아까 빵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드라마에서도 혹시 그런 구슬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설화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설화에 왜 구미호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귀신, 이런 누군가를 유혹하는 이런 귀신, 영적인 존재들을 항상 그 설명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 그 구슬을, 입에서 나오는 구슬을 표현을 하잖아요. 여자친구는 구미호에서 처음 알게 되었죠. 구미호 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안 그래도 주변에서 저희 언니도 그러고 그 이야기를, 그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가 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제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나 정보를 많이 주시는데, 여우구슬을 잃어버리면 신선이 못 되는 걸로 아는디 맞나요? 그게 좀 창작된 거예요. 여우구슬이라는 게. 일단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창작이 된 이야기고, 저 약간 그 구미호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과 같은 것으로 창작이 돼서 우리 기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지나갔어요. 어떤 카드요? 요 카드? 어떤 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린이? 지금 카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구미호 카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못 보시는구나. 이해할게요. 혹시 못 보시면 이후에, 알죠? 우리 녹화 보는 그 유튜브에 올려드리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릴게요. 보통 하루 이틀 안에 올리니까 카드 너무 예뻐서. 대찌님도 이 카드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악마 카드를. 이게 자세히 보면 이 카드를 굉장히, 다른 카드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디자인도.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부적이거든요. 이 부적들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조선시대에 실제로 그 우리 백성들이 썼던 그런 부적을 여기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실화적인, 보통은 진짜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을 담았어요. 구미호 카드에도. 그래서 그 구미호 하면은 여우구슬에 대한 이야기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그 여우구슬이 우리 아까 그 악마 카드 설명을 할 때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자발적인 구속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설화가 그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 스스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달콤한 중독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미호 그 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담 중에 하나인데, 그 여우구슬 설화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해요. 옛날에 서당에 다니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산길을 지나다가 정말 정말 아리따운, 정말 정말 눈길이 가는 그런 처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가 이제 이 소년을 유혹을 한 거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미호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하고. 너무 예쁘잖아. 너무 아리답잖아.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렇게 봐도. 그런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
처녀가 이 소년을 유혹을 해요. 뭐 눈이 맞았겠지. 그죠? 산길에서 눈이 맞았겠지. 그래서 유혹을 하면서 그 처녀가 매일 그 소년의 입술에 자신의 이제 그 입속에 있던 그 그 뭐죠? 그 여우구슬, 유리구슬이래. 그 여우구슬과 같은 것을 이제 달콤한 구슬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농락을 한 거지. 그 소년을. 그 소년은 그냥 진짜 이 처녀가 너무 아리답고 예뻐서 거기에 빠진 것뿐이야. 얘는 사랑에 빠졌던 거지. 근데 그 여우는 이 소년을 농락을 한 거지. 좋은 마음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그 묘한 희롱에 이제 빠져서 매일 그 소년은 그 여우를 찾아가요. 난 널 유혹하는 거란다. 그 노래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맨날 그 자기가 느끼는 그 황홀한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넘어와라. 여우야, 여우야, 많이 다 나왔다, 지금. 집중하세요, 여러분. 아, 이 댓글들 녹화본 보시는 분들한테 진짜 다 보여주고 싶다.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 그 황홀한 이제 키스를 하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안 가면 돼. 그 처녀를 만나러 가지 않으면 되는데, 이제 느꼈잖아요. 그 달콤한 기분을 느꼈잖아. 그 기분을 느껴버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빠져나오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매번 그렇게 그 찾아가서 이제 그 달콤한 키스를 나눠요. 그 구슬을 서로 줬다.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하면서 그 키스를 나누고 뽀뽀를 나누고 하는데 그게 느꼈어? 갑자기? 그러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구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우가 그 구슬을 넣으면서 이제 이 소년의 정기죠. 이 소년의 길을 이거 19금 걸어야 할 듯? 지금 애기들 자지 않을까요? 그 전기를 이제 빼먹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놓고 간을 빼먹지는 않았지, 이거는. 근데 전기, 에너지를 빼먹은 거야, 기를. 그래서 그 기를 서서히 뺏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포돌포돌한 진짜 사람이었어도 전기가 빠지니까 살 가죽이 있어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생기를 잃어가잖아요. 죽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피고를 이렇게 상접을 하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서당 다니는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송장처럼 이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 훈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한테 말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배겨우다. 여우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알려주면서 다음번에 혹시라도 그 여우를 만나게 되면 그 구슬을 또 주면은 다시 주지 말고 다시 주지 말고 그거를 입에 삼켜봐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거지. 삼켜서 그 삼키고 이제 하늘을 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면서 이제 그 방도를 이제 알려주죠. 방도를 알려주는데 여기서 그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맞아요. 그러니까 훈장님은 그 백여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우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자죠. 서당 다니는 소니까 제자를 살리기 위한 방도를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 하나가 들어가면 소년이 매일 찾아가서 전기를 빼앗겼잖아. 알든 모르든 그 전기를 빼앗겼던 이유가 그 자기가 그렇게 시들어 가는지도 사실 몰랐던 거죠. 알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구전이든 뭐든 보면은 그 내려왔던 이야기들이나 전해졌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은 핸드폰으로 보고
그 뉴스라든지 짤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을 접하지만 우리는 조금 속도가 빠를 뿐이지 그 옛날부터 그 아까 말했죠. 구미호 그 뭐 3천 살 먹은 3천년을 살아온 그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고 그 정도로 깊이 있었던 이야기들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이야기만 듣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런 설화와 기록에 실렸을 정도면 그 사람들이 겪었던 부분들이 조금 각색이 되더라도 이미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무언가, 직접 이렇게 접촉이 되거나 우리보다 조금 더 가깝게 체감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기에 훈장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과 또 보이는 이 특유의 지금 피골이 갑자기 애가 상접해진다던가 그런 것들이 봤을 때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 제자에게서 이 설명을 들은 거예요. 설명을 또 듣고 이제 이 모습도 보고 하니까 이게 그 아구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우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요괴한 인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구슬을 받게 되면 주지 말고 먹고 하늘을 보아라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말했던 게 이 소년이 이 카드가 연결이 되는 게 이 소년이 그렇게 피골이 상접해지고 뼈가 말라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안 찾아가면 되는데 결국엔 찾아갔잖아요.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그 우리 악마 카드가 말하는 중독에 대한 키워드, 핵심 키워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악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악마가 채워놓은 이 쇠사슬을 마음만 먹으면은 풀 수 있댔잖아. 근데 이 소년도 마음만 먹으면 안 가면 되는 거야. 그 처녀를 만나러 가지 않으면 되는 거야. 예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도 참아야 되고 그런 그 여우 구슬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던 그런 쾌락적인 것도 여우 구슬 중독 맞죠? 쾌락적인 것도 참았어야 됐지. 근데 그걸 참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핵심 키워드 중독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쾌락에 목매였던 거지, 항상.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그래서 그 달콤한 모습으로 이 구미호에서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데 우리 현실 세계에도 사실 이런 중독적인 것은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이라든지 핸드폰 보면 한참을 보잖아요. 그런 것도 또는 이제 인간관계죠. 제일 큰 문제가 인간관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뭐 집착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속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 수 있고 아니면 그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은 피폐해진다라는 걸 느끼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를 뒤늦게 알면서도 그거를 거부하지 못한다거나 끊어내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이 우리 그 악마 카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금 현실에서 있는 부분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키워드 중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 태경 장군께 홀렸나 봐요. 10시 30분만 되면 중독된 듯 찾아와야죠. 우리 빵님은 이 방을 지켜야 되는 분이잖아요. 찾아와야죠. 안 찾아오면 쫓아가요, 제가. 빵님은 쫓아가야지. 빵님한테는 쫓아가야지. 그리고, 이거 조금 알았으면 하는 당근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도 설화와 민담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인데요. 둔갑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삼국시대 뭐 이럴 때에도 옛 선조들도 이미 여우라고 하면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그리고 둔갑술의 능력치가 특별한 그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민담에서도 결국 또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매혹적이지만 사실 껍데기에 대한
물질적인 집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설화 속에 보면은 구미호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기반하는 부분인데, 설화 속 보면 구미호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꼬리 9개를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막 사람한테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 유혹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홀키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꼬리 9개 막 다 드러내놓고 막 다가서지 않잖아. 그렇게 유혹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면은 되게 우리가 앞에 말한 것처럼 되게 예쁜 절세가인, 정말 예쁜 여자, 예쁜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어, 그냥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기억띠건니. 안녕하세요. 그렇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온화한 모습, 정말 사람 좋은 모습의 노인. 왜 노인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사실 좀 경계하진 않잖아요. 뭔가 조금 약하고 보호해야 되는 인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노인들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경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온화한 모습의 노인들과 같은 모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그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찾고 싶어 하는 사람, 또는 자신이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소망하는 모습인 거죠. 그 소망하는 형태로 이제 환상으로 완벽하게 둔갑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멀게 하죠.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 우리 이제 이 둔갑술이 결국에는, 우리 악마 카드, 구미호가 이제 발산하는 이 둔갑술이, 우리 악마카드 15번 악마카드가 전하는 약간 기만성에 대한 부분에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속하는, 이런 속박하는 메커니즘이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악마카드가 이제 악마카드 이 지배자 바포메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바포메트가 험악한 염소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인간한테는 쇠사슬을 옥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망하고 물질적인 풍요나 이제 세속적인 쾌락인 부분이죠. 우리 인간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에 이제 매혹적인 가짜 껍데기를 되게 완벽하게 이제 둔갑을 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제 우리 설화 속 희생자들, 우리 구미호의 이 설화 속 희생자들 보면은 환생에 결국 눈이 멀어요. 그 인물들도 피해를 보는 인물들, 홀키는 인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미호한테 이렇게 유혹당하는 인물들도 결국은 보면은 욕심에, 환상에 약간 젖어 있는, 그것이 결국 구미호가 이렇게 유혹하기 좋은 것에 대한 이미지와 느낌을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결국 쇠사슬에 걸린 목에 걸렸잖아요. 그것을 악마 카드의 그 인물들 역시 가짜 유혹에 눈이 먼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근데 그것을 통째로 이제 자기 내면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소중한 본질을 그냥 냅다 주는. 왜냐면은 그 중독적인 것에 진짜 젖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속일 수 있는, 그 속임수에 대한 기만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우리 구미호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많이 밀접하게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이 악마 카드에 또 한번 넣었습니다. 오, 몽니님 하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화, 우리 원래 구미호가 어떤 그 영물인지를 우리가 먼저 또 알아봤고, 윤희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우리 악마 카드가 소개하는 이야기를 또 접근해서 보면서 우리 1월 무덤 타로 카드가 전하는 구미호 악마 카드가 왜 요 악마 카드와 연결이 되는지를 또 알아봤어요. 이렇게 알아보면서 사실 아까 이 얘기를 중간에 아까 연결성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소년,
그 훈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소년이 있잖아요. 우리 구미호한테 홀켜 있었던 그 청년이죠, 소년.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부분이 또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훈장님이 왜 여우굿을 삼키고 도망가랬잖아요. 주지 말랬잖아, 구미호한테. 그 주지 말라고 하면서 요렇게 하늘 쳐다보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세요?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그 이유가 그냥 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여우굿을 먹고 그냥 삼키고 도망가는 게 급선무지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이럴 이유가 사실은 잘 없잖아요. 왜냐면 그 요물인 걸 알았으니까. 정말 예쁜 처녀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쁜 처녀가 아니라 요물인 걸 알았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하늘을 본다라는 것은 그 여기서 이 설화에 대한 상징이 하늘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악마의 유혹과 동물적인 본능이 있죠.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극복하고 이제 영적인 이제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신선에 가까운 그런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왜냐면 그 여우구슬이라는 게 창작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 창작이 된 것에 기반하면 굉장히 그 여우구슬이 뜻하는 상징 체계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단 여우 그 구미호의 몸에서 나오잖아. 일반 여우가 아니라 구미호의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미호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존재. 여우 중에서도 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대빵인 등급으로 보잖아요. 그 구미호 중에서도 또 몇 년 묵은, 그 몇 년 묵으면서도 돌을 닦고 이러는 거에서는 등급 차이가 또 나겠죠. 조금씩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근데 일반 여우와 구미호를 비교했을 때 그 구미호는 신성시대는 등급에 있는 여우고 일반 여우들은 이제 그냥 그 구미호를 추앙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부분인 것처럼 그 구미호에서 나왔던 속에서 나온 이 여우구슬이 그러한 정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식의 정수 그 여우가 1000년을 묵든 100년을 묵든 우리 인간이 살아내지 못했던 삶들을 살고 시간을 들였던 거잖아요. 다르죠. 이거는 설화 기반이니까 그 이무기가 지니고 있는 여유주와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달라요. 이 여우구슬 자체는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설화 기반이기 때문에 그 여우 이런 느낌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신성시하는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상징물이잖아요. 그런 것은 비슷하지만 지니고 있는 체계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 돼요. 그 이무기는 그 여의주를 품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 여의주를 몸에서 이렇게 사리를 만들어서 맞죠.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는 오늘이 21번 세계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도 제주설화 기반의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만나는 인물들 중에 하나가 이무기인데 그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들을 그 오늘이라는 인물이 이제 천상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유를 알아서 또 도움을 준 이무기한테 그 이유를 알려주는 그런 기반의 설화가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신성시되는 부분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 얘네들이 그걸 사용하고 쉽게 말하면 주력, 원력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무기가 사용하는 여의주의 원력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있는 에너지 그리고 우리 구미호가 사용하는 그 전기 자체의 결정체 이 느낌과는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구슬이라고 하면은 분홍색과 푸른색 두 가지 색상으로 보통은 나뉜다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작이에요, 이거는. 구미호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살고 인간 세계를 많은 것을 내려다보고 또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지혜를 쌓아온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구미호만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단한 그 이미지를 만들면서 이제 이 여우구슬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우구슬이 나온 그 상징의 의미를 따지면 그 지식의 정수, 그러니까 그 구미호가 살아오면서 약간 그 결정체인 거죠. 그 전기의 결정체, 그 생명에 대한 결정체이기도 하고 기에 대한 결정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미호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말로 우리 화로 얘기하면 데이터인 거죠. 그 구미호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지. 그래서 구미호들이 굉장히 그거를 소중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여우의 생명력과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력과도 같은 거고 그거를 그렇게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무기와 표현을 하면 이무기는 그 여유주가 없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구미호는 그 여유주가 없으면 결국 이후에는 힘도 못 쓰고 죽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무기는 그 여유주가 없으면 하늘을 못 올라가는 것 뿐이지 죽음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신성시되는 부분은 창작이든 뭐든 기반은 같을 수 있겠지만 비슷하게 볼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지니는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 힘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여우구슬이 신성시된다고 했잖아요. 그 여우의 생명력과 전기의 결정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구미호 산신 쪽에 가깝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우리나라 옛 고전 올라가면은 산신 그 산에서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스려주고 천재지변을 다스리고 했던 인물인 것처럼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천상 쪽에도 가까운 우리 일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삼키고 하늘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초월할 수 있는 천상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의 힘을 기반을 받을 거라는 그 이야기가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이제 우리 보면은 그 하늘과 땅을 보통 음양의 조화처럼 이렇게 쌍둥이처럼 엮어서 보잖아요. 그런 것 같이 땅을 본다는 것도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하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본다는 것도 중요한데 차이는 그거죠. 하늘을 보게 되면 여우구슬을 먹고 하늘을 보게 되면 신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힘을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 이제 되는 거였고 이제 땅을 보면 유혹은 이제 뿌리쳤죠. 왜냐면은 그 여우구슬을 먹고 튀면서 땅을 본 거니까 그 훈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땅을 보면은 유혹은 뿌리칠 수 있었으나 여전히 땅을 밟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시선은 또 땅을 향해 있고 그런 게 결국 인간적인 현실과 물질 세계에 대한 그 가치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을 기반으로 뜻한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장님은 할 수 있다면 이제 하늘을 보라고 했었던 거죠. 그게 결국 인간은 완벽한 성인군자,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인군자 하늘은 될 수 없었지만 결국 내 안에 욕망, 악마죠. 그 욕망, 가질 수 없는 욕망을 계속 집착하고 따라가고 욕심내고 그것을 이제 삼켜내면서 그 내 삶의 현실에 대한 무게를 결국 무기로화해서 땅의 지혜로 그 승화시켜서 나가는 이제 존재라는 그 위대한 교훈이 조금 남는 이게 마지막에는 철학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는데 그런 것과 같이 우리 구미호가 이런 설화 기반으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뿌리칠 수 없는 마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악마 카드, 우리 바포매트의 자리를 당당하게 자리할 수 있었던 우리 구미호를 15번 악마 카드에 넣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잠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한중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동양 한중일에서 구미호를 섬기고 구미호에 대한 설화들이 기반이 다 있어요. 이야기들도 다 있고 모시는 신도 있고 그 특히나 일본에는 그 여우신을 모시는 그런 사당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굉장히 신성시대요. 근데 그 신통력을 구미호가 이제 신통력을 가졌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꼬리
아홉 달린 여우를 뜻하잖아요, 구미호가. 그래서 사람을 홀리고 이제 매력적인 여성으로 둔갑하는 그런 둔갑술에 능한 그런 상상의 동물로 그 한중일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구미호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텐데, 왜 우리나라 구미호 드라마에서 나오거나 하면은 보통은 우리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설의 고향이죠.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은 보통 대개는 그냥 소복이잖아요. 한복. 하얀 소복. 그죠? 아래 위로 하얀 소복에 그 요렇게 단아하게 이렇게 머리 쪽지 머리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런 모습에 이런 그 꾸밈이 없는 깨끗한 모습 그 자체로 있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는 구미호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밈이 많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화장도 굉장히 화려하고 옷도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 것 같이 우리나라랑 정말 정반대예요. 그 정말 가까운 나라지만 같은 설화와 같은 민담을 이렇게 조금 다른 색깔로 가지고 있지만 전해졌지만 형태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한중일에서 비교를 하면 그 세 나라에서 이제 구미호를 비교를 하면 외형은 그 설화 바탕으로 내려온 그 외형은 우리나라 한국이 제일 가깝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표현하는 그 깨끗하고 또는 그 산신으로 신성시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신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 보통 이제 장군이나 이런 분들, 그런 신을 모시는 분들은 이제 뭐 갑옷이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이런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려하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뭐 산신 어르신들 그런 탱화나 불화 같은 걸 봐도 엄청나게 뭐 화려하게 막 뭐 화장을 했다든지 이런 뭐 액세서리가 있다든지 그렇진 않잖아요. 옷이 뭐 화려하든지 그런 것과 같이 그 깨끗하고 단아하고 그 정갈한 모습이 외형 자체는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가장 가깝고, 또 그 구미호라고 하는 그 구미호의 그 구자 있잖아요. 숫자 아홉. 아홉의 이유가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동양에서 그 숫자 9가 의미하는 것에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동양에서 숫자 9를 의미하는 게 황제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황제수를 뜻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뜻하다 보니까 여우에서 이제 여우가 신성시 신비로운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다 보니 강한, 그리고 일반 여우가 아닌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그 뭐죠? 능력 자체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앞에 말했었던 그 만렙과 같은 강한 여우를 상징하는 뜻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동양 철학에서도 그 숫자 9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동양에서 이제 숫자 3은 그 완성과 조화에 가까운 상징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뭐 비단 그 동양에서만은 아니에요. 타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수비학에서도 1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 2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 3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 그 모형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공부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본질은 똑같아요. 그 서양의 수비학이라든지 우리 동양 철학에서 나온 이 수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동양에서도 결국 이렇게 수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완성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3이. 동양에서 3이. 근데 이러한 숫자가 3이 3번이 등장하는 9가 완성되는 것은 그 완성된 숫자의 최고의 등급, 마지막 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수비학에서도 똑같거든요. 그 수비학에서 9가 결국 또 완성의 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든 서양 그 수비학에서든 이 기반은 똑같고 본질도 똑같고
의미도 나타내는 의미도 결국 똑같아요. 똑같아서 특히나 이제 그 동양에서 홀수는 양의 기운이라고 해서 9는 마지막 완성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의 기운을 가진 9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얼마나 큰 힘을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홀수 중에 가장 큰 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의 기운을 가진 또 가장 큰 힘을 가진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9에 대한 완성에 대한 무한함, 그리고 그 황제 숫자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구미호는 처음부터 그 여우 중에 가장 강하고 또 압도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이미지화로 인식시키고 싶었던 거죠. 시각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데서는 가장 큰 게 우리 인간과 다른 게 구미호, 여우는 꼬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에 이제 꼬리로 9개의 꼬리로 설정했다라는 것에 이제 달하는 것들이 보통 해석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현 시대에 결국 인간을 홀리는 구미호와 인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고대 구미호는 굉장히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이 구미호와 15번 악마 카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또 카드 비교를 또 먼저 해봐야 되겠죠. 카드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악마 카드와 구미호 카드는 사실 크게 진짜 다르게 없어요. 이 전체적인 배경색 가장 압도적으로 들어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 배경, 어두운 배경, 그리고 조금 더 그 칙칙하고 그죠 음산한 느낌의 이런 배경, 압도적으로 눌릴 수 있는 이런 배경색 그 블랙, 검은색에 대한 에너지를 가장 먼저 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똑같이 들어갔어요. 똑같이 들어갔고 빛 때문에 이제 잘 보이시나요? 들어갔고 이제 아까 그 사냥의 뿔을 하고 있는 이 바포메트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설화 기반으로 나오는 이제 구미호로 모습을 변형을 했답니다. 변형을 했고 여기 보면은 유니 카드에서는 사실 뒤에 뭐 배경이라고 할 것까지 뭐 표현을 할 것까지 사실 없어요. 요 바포메트와 요 뿔난 인간의 모습을 한 이 두 이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분위기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근데 우리 또 한국풍 카드에서는 우리 정서적으로 친숙했던 이미지나 상징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금 자아내고 싶어서, 왜 단골네 집에 간다거나 하면은 빠질 수 없죠. 뭐 주술이라든지 그런 오컬트적인 그 메커니즘 안에 있는 게 꼭 부적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부적과 여기 토끼 가면 왜냐면은 얘는 여우니까 여우인데 여기 지금 반은 토끼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게 뜻하는 것이 결국 속임수죠. 여우임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지. 그래서 그 토끼 가면을 쓴 것과 같은 즉 눈가림을 한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가면을 씌워놨고 이제 전체적인 토끼 가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동동 떠다니게 그려놓고 또 여기 두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을 뿔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두 인간 그죠 남녀 두 이성이죠. 요거는 우리는 1월 타로 카드는 결국 토끼가 주에 대한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홀려 있는 요 구미호한테 홀려 있는 요 두 토끼로 표현을 했어요. 두 토끼로 표현을 했고 그 우리 또 단골레에 가면은 부적뿐만 아니라 항상 그 초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 초를 키잖아요. 그래서 초를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앞에는 이 초와 그 향이 퍼지는 듯한 그 산한 느낌을 함께 표현을 해놨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면 여기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 부적 제가 그냥 그린 문양이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냥 문양이 아니고 그 예전 조선에 원래 민간 이제 무속 신앙이죠. 그럼 민간 신앙에서 내려오던 부적들이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쓸 수 있었던 무당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민간 부적들인데 그 부적들이 일제 강점기 때죠. 그때 일본이 이제 이런 제한을 둬버렸죠. 그러니까 꺾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기반적인 것들을 꺾고 싶어 했잖아요. 숨기고 없애버리고 탈환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 우리나라 부적에 대한 조선 그 민간에 있는 민간 신앙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적들 또한 우리나라는 잃어버렸어요. 그 일제강점기 때. 근데 책으로 남겨져 있었던 게 있어요.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이 그 우리나라에 대한 것을 이제 기록을 변형을 하거나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과 같이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찾고자 하는 또 그런 우리나라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만든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제가 여기에 썼던 거는 그 평안남도 에서 썼던 부적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그 크고 작은 병이라든지 아니면 병자에게 썼던 그런 부적이에요. 여기 문양들이 보면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썼던 부적이라서 이것도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닌 것, 기반에 있었던, 기반에 임하여서 만들어진 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박종현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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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 그 구미호 카드를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언니 오빠가 알려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아까 여우구슬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언니가 알고 저한테 또 전해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 여우가 왜 사람 간 파먹는다라고 전해졌는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저도 잊고 있었다가 오빠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카드를 공부한다. 그래서 이 카드를 공부한다. 구미호다. 오늘 내 카드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사진으로 보고 들었던 그 프로그래밍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여우가 무덤에 가서 꼭 사람 간 파먹는다 이런 걸로 속설이 전해지고 또 우리 그 전설의 고향과 같이 그런 곳에 비유가 되면 꼭 간 파먹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땅 파면서 그 이유가 진짜 구미호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우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오해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사도 많이 하고 이런 것에 그 동물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동물을 관찰을 하면서 그런 조사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들을 많이 남겨온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들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틀린 것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찾아서 인터넷으로 충분히 찾아서 할 수 있지만 옛 선조들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비하면 많이 무지했었잖아요. 그래서 여우의 습성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속설이 전해진 건데 여우의 습성이 그 꼭 무덤가에서 무덤 위에 이렇게 여우를 많이 본다든지 무덤가 주변에서 여우를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잘못 알려진 게 그 현대에서도 잘못 알려진 게 그 여우가 인육이었나? 이런 사람 고기 그런 것과 같이 그 인간에 대한 우리
요런 피, 뭐, 살,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땅을 파서 뭐 먹는다, 이렇게 하는 댓글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무덤을 할 때 엄청 깊숙하게 파지 않고 조금 민간해서 조금 얕았대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파면은, 그 우리 관이나 그런 게 보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얕은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이 보이고 무덤이 보이고, 무덤에 있는 이런 그 파헤친 흔적이 보이고 하는 것 때문인데, 여우의 원래 습성이 이런 땅을 파는 습성이 원래 있대요. 그건 무덤 깔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해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여우가 어디서든 이렇게 잘 파는, 땅을 잘 파고 머리를 잘 박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무덤가에서 많이 발견된 이유가, 왜 우리나라 선조들은 그 무덤을 만들 때 양지 바른 곳에 만들잖아요. 그 볕 잘 들고 풍경 좋고 풍수지리 이런 거, 그 땅의 에너지 이런 거 보고 그 거기에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여우가 그 벼 째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무덤가들이 그렇게 풍경이 좋고 양지바른 볕이 잘 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여우들을 그런 곳에서 잘 발견하고 이렇게 땅 파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제 전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도 여우가 이런 습성이 있다 하더라, 이런 걸 오늘 구미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우리 15번 악마카드와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구미호 카드, 지금 우리 1월여당 카드를 공부를 하거나 볼 때 구미호 카드가 왜 악마 카드 자리에, 왜 15번 악마 자리에 있는지 충분히 오늘 녹화 방송을 보시든 오늘 제 그 라이브 방송을 보시든 충분히 이해가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설화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었고 카드의 주인공을 모티브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이 카드가 이렇다 하고 그냥 써라 이게 아니라, 나름의 이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담을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여우, 땅을 파면 와 재미있다. 이건 뭐지? 나무짝이 여기 와 있노. 그걸 본 사람들 구미호다. 도망차.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우 생각과 우리 인간 생각은 완전 달랐던 거죠. 얘네들은 진짜 본능적인 습성이었던 것 뿐인데,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무덤을 파고 있으니까 놀아도 꼭 무덤가에서 놀고, 그러니까 조금 의심을 하고 좀 무서울 수도 있었겠죠.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빠르게 이제 그 유니 악마 카드에 대한 기본 핵심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그 1월묘다 구미호 카드에 대한 이야기도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또 우리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로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실존 기록과 설화와 또 민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정말 반전이죠. 정말 극과 극으로 좀 다르지 않아요? 그 신성시대고 신비로운 능력치는 같지만 그 실존 기록에 있는 것과 민담은 정말 다르죠. 그 유교적인 그 질서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내려왔던 게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무덤이라는 게 인적이 드문 곳에 두는 거랑 여우나 동물들이 사람을 피해서 인적이 드문 곳을 터잡는 게 우연히 겹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 무덤가가 뭐 길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길가에 있는 거 아니고,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보면은 뭐 바람 잘 들고 볕 잘 들고 풍경 좋고, 그러면 결국 산 고바의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이 땅이 고르고 그런 거를 보면은 결국 인간이 많이 지내는 곳보다 동물들이, 산짐승들이 잘 지내는 곳이기도 했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은 빵님 말씀처럼 그 여우들의 그 동물들의 사실 터전인 거죠. 우리 인간의 사실 터전이 아니라, 그죠? 우리 인간
뭐 동물들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도 자연의 힘을 빌려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 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습성과 이제 또 환경적인 부분이 또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가 그 구미호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민아 나오는 그 구미호, 네, 뭐랬죠? 제목이 뭐랬죠? 제가 보지 않았던 것들, 알고 있기로는 신민아 나온 구미호 드라마가 먼저 나왔었던 거죠. 아,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빵님과 대찌님이 함께 말씀해 주셨어. 그쵸. 근데 저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의 이야기보다 더 끌리는 건, 더 보고 싶은 건 그 구미호 이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그 견이에요, 견. 왜냐면, 산신과 같이 표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중국에서 산해경에 이미 나왔던 기록에서도 한반도를 뜻하는 청 단어가 있는 그것을 뜻하는 곳을 말하는 게 결국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처럼 청구. 최고. 대찌님 최고 역시. 그곳을 중국에서도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꽃, 꽃, 태경꽃입니다. 그곳에 지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록, 기존 실록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이 다른 타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구미호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기반을 책을 쓴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저는 구미호견이라는 드라마가 조금 이 실록 기록에 있는 것에 기반해서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미호전 태경님이 좋아하실 게 거기 1기, 2기에 우리나라 설화나 단골레 이야기, 요괴 등 엄청나게 나옴요. 1기에서 이무기가 나오고 2기에서는 일본 요괴가 나와서 흥미로우실 듯. 아, 빵님 이 이야기를 저희 언니가 똑같이 하셨어요. 똑같이. 제가 아마 좋아할 거라고 거기에 재미있는 우리 한국 설화 요괴들 많이 나온다고 막 두옥신이도 나오고 지금 이 이무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일본 요괴 이렇게 무찌르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산신에 대한 이야기 기반이 저는 좋았던 건데 스토리 이런 게 그냥 진짜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드라마지만 나중에는 꼭 한번 찾아서 보려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봐두면 결국 또 여러분한테 재밌는 이야기로 또 무언가 만들어져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여러분이 말해준 거 요거 꼭 챙겨볼게요. 조만간 챙겨보겠다. 일기만 몰아보면 2시간이니 화이팅. 아하, 알았어요. 꼭 보고. 다음 주에 막 공부 안 하고 소통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구미호전 이야기한다고? 큰일 났네. 정신 똑띠 차려야 되겠다. 아무튼 오늘 벌써 12시 반이에요. 우리 오늘도 우리 공부 열심히 했고 또 구미호에 관한 이제 드라마도 정보를 주고받았으니 오늘은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구미호 카드라 다행이네. 금요일 이번 주 끝이에요. 이번 주 끝을 구미호 카드와 했어요. 다음 주는 16번 카드. 16번 카드 이제 또 재미난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 역사의 한 편에 대한 이야기죠. 를 해볼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말 동안 바쁘겠지만 최대한 체력 보강 저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빵님, 우리 대찌님, 그리고 또 함께 들어주시는 지금 분타리아님, 아주르님, 보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 불러드렸는데 일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구미호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군들이여 예습해오세요. 맞아! 우리 모두 구미호전을 보고 옵시다. 대진님 맞다. 보셨으니까 복습하고. 저는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또 이야기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15번 카드 함께 공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1월 묘당 카드도 또 한 번 더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시고, 주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따뜻한 밤 되시고 모두 안녕.